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경금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하잖아요. 배합. 원래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정해진 사주를 보잖아요. 정해진 연월 일시가 다 정해진 사주를 봤기 때문에 뭐 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주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사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주를 만드는 것이 좋으냐, 이걸 놓고 말하는 거예요. 배합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고, 고, 뭐 적재적소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인다.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김치가 있어야겠죠. 김치가 없으면 김치찌개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고춧가루도 필요할 것이고, 마늘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너매살이라고 하죠. 돼지고기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재료를 만드는데 김치찌개가 맛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김치찌개를 만들면 같은 김치 같은 재료를 동일하게 줬는데도 김치찌개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양념을 어떻게 배합했느냐, 우리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그 김치찌개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글자가 두서없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냥 8글자가 아무렇게나 배합된 것이 아니라, 그 배합 자체가 어떻게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잘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요리에서는 레시피라고 하지만 우리 명리학에서는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요리에서 레시피를 보듯이 명리학에서 이 사주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김치찌개에서 뭐예요? 찌개가 되는 김치라고 하는 것과, 또 너면살을 좋아하면 돼지고기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또 돼지고기가 얼마만큼 싱싱하고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에서 뭐 김치하고 돼지고기가 핵심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미료, 맛의 근원이라고 하죠. 조미료 미원을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말이를 고민할 수는 있지만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서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빼면은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사주를 배합할 때는 일간과 원령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냐를 보고, 이 둘의 관계를 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들어진 사주는 그러면 그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배합이 잘 된 사주인지 아니면 배합이 잘못된 사주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이 벌써 이제 930 몇 강 정도 되어 있죠. 그죠? 938강째인데, 이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듣기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를 볼 수 있는 기본 근간을 배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렵더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일간, 오행상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금이 있지만, 얘도 금이지만 둘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양이라고 하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은 음이라고 하는 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금이죠. 같은 쇠,
내지는 같은 뭐 이렇게 쇠라고 하죠. 쇠. 그냥 쇠 하게 되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금이라고 하는 양의 기질하고 음금이라고 하는 음의 기질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쇠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강하고 거칠고 때로는 투박하고 무겁고 이러한 금을 바로 양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금을 완철금이라고 해서 쇠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내지는 원철이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아무런 재련을 하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같은 쇠라고 하는 오행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 아름답고 온기도 있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보석 같은 거, 보석이라든가 금은보화 같은, 금은보화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목걸이 같은 것, 결혼하실 때 예물시계, 예물 반지 같은 거 다 신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쓰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무쇠, 녹이 슬어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직 단련되지 않은 그런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반드시 단련을 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있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예를 들면 대장간 같은 거 구경해 보셨나요? 아니면 제철소 같은 데서 원철 같은 거 시뻘겋게 녹이 쓴 그런 원철 같은 경우를 뭐 녹여서 강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장 같은 데서 강철 같은 거를 단련해서 뭐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금은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화만 가지고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감목이라고 하는 나무, 연료가 있어 줘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쇠를, 무쇠를 단련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감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오늘같이 뭐 4월이라든가 5월, 여름에 염상절이라고 하죠. 염상절, 이런 때 태어났을 때는 원령 자체에서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에서 화가 왕하기 때문에 굳이 화가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화가 왕하기 때문에 반대로 왕한 화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정화를 쓴다라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감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사시사철 기본적인 원칙인데, 4월이라든가 5월 내지는 미월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신으로서의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한 화를 임수로서 절제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부터 하겠지만, 신금은 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신금이 정화를 보는 것은 마치 반지에다가 토치라고 하죠. 토치 가지고 불로 지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별로 좋다라고 볼 수 없겠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런 개념이고, 또 계절로는 신금은 뭐 가을을 나타낸다, 뭐 결실의 계절이다, 물론 다 같은 뭐 경금의 설명을 탈 수 있지만은, 사주를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요 정도 경금의 특징적인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에게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4, 5, 미, 남방으로서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 5, 미 모두 염상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특히나 화가 왕한 계절은 4, 5월이 4, 5,
월이 화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월, 5월은 화가 가장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사는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리 기초를 배우시면 다 알 겁니다. 인묘는 목이 왕하고, 사오는 화가 왕하고, 신유는 금이 왕하고, 해자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왕한 것은 아는데, 이 사 중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는 금이 어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사중 여기 중기가 되는 경금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화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얘도 약하진 않지만 얘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얘가 행세를 못 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이런 경우 있죠. 시골에서 이제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조폭으로서 시골에서 이제 잘 나가다가 시골에선 나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상경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는 조폭들하고 이제 맞다이를 몇 번 이렇게 떠봤더니, 역시나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김동현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었죠. 김동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여러 분의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김동현도 잘하고, 옛날에 추신수는 아니고 추성훈도 있었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또 누구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이러한 격투기 선수지만은, 미국에서 크게 노는 UFC라고 하는데 가면은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챔피언을 따지면, 김동현은 한국 국내 챔피언 정도 한다라고 하면, 저기 UFC에서 짱 먹는 애는 뭐예요? 세계 챔피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약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국내 한국에서 챔피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월령에 있는 병화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경금이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도 월령 자체에서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소용된다. 녹일소, 녹일용, 소용된다. 여기서 소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게 경금을 녹이거나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만들 정도로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화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비 오고 하는 날, 비 오는 날은 뭐가 생각하죠? 파전에, 그쵸? 파전 들어가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먹고 나면 참 뿌듯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파전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말 하려다가 좀 딴 데로 갈 뻔했네. 파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반죽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입니다. 후라이팬의 온도예요. 그죠?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파전이 타버리죠. 적당한 온도에다가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잘 구워야지만 바삭바삭한 파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은 밀가루 덩어리인데 겉은 시커멓게 타져 있죠. 이거 온도 불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금이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 조절을 잘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도를 낮춰주는 것, 임수 가지고 이렇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임수 가지고 사화의 기온을 갖다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낮춰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연히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임수보다는 4월의 열기를 지키는 데는 오히려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만 온도를 낮춰서 될 것이 아니라 얘가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뜨거워지면서 쇠 같은 거 불에다 달궈 봐요. 그냥 달궈지는, 녹을 정도로 달궈지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변색도 되고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낮추고 얘를 갖다 또 맑고 깨끗하게 좀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수가 필요할 때는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개수는 온도만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온도도 낮춰주고요, 경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데, 경금은 도세주옥까지는 아니죠. 강철이기 때문에, 무쇠이기 때문에 도세주옥은 아니지만 도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지만 배합이 썩 잘 된 그런 배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한 가지 또 4월은 금이 장생이라 뿔이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약해요. 너무 약해요. 얘를 온도를 낮춰주고 얘를 도세주고 해야 되는데 물이 바닥이 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이 필요합니다. 지지로 뭐가 필요죠?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내지는 천간으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4월에 임수를 생해주는 것은 신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선생님, 일간이 수를 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일간은 심판과 같다. 심판과 같고, 내지는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나라의 임금과 같습니다. 이 심판,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신하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신하 별도의 비견갑제라고 하는 신하를 데리고서 이 금이 얘를 생해주는 것이지 일간이 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모르면 사주 볼 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경신일주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 물론 사신합수해서 금수가 더 왕해지는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 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신금 유금이 아니면 지지로 뭐 진토라든가 하다못해 축토라든가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 있어주면은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수가 있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이 해자수가 있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 되고요, 그 임수는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양금인 경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 사화인데, 이 사화는 뭐죠? 사화는 양화가 되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월령을 이렇게 대조해서 격국을 살피게 됩니다. 일간은 금이고요, 월지는 화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이 되죠. 화극금, 금을 극하는 건데, 일간이 금이고 화는 육신으로 관성이 되는데 양대 양의 관계가 되다 보니 이것은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편관칠살.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령 화는 너무 왕하고요, 비단 경금이 월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칠살이 너무 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신이라고 하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 식신으로서 사화의 열기를 제어 통제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걸 칠살격의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식신제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를 봤다라고 하면 개수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제살이 되는데, 상관제살이 좋으냐 식신제살이 좋으냐는 무조건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니라 사주 국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는데,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제사를 하는 것보다는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 월등히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명식을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명식 연주는 신축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4월에 수를 봐야 되는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축에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축 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개수가 있는데 암장되어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공력이 크지 못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 중에 있는 개수는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염, 4월의 열기를 좀 식혀주는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을 도세에 닦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축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경금이 신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신왕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화가 있어서 이거는 그 칠사에 너무 왕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 경금이 여기 장생인데 습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 이거는 신왕이 아니라 이거는 신약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왜 차이가 있냐면 건토이냐 아니면 축토 같은 습토이냐에 따라서 신미년의 사를 보게 되면은 신약이 되지만 신축의 4월이면 이거는 신왕이 된다.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일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경금이 통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또한 뭐예요? 축토와 진토는 뭐예요? 얘는 습토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습토가 있으면 금을 생할 수 있다. 습토는 생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 개수는 4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연간의 신경이 생겨주겠고요. 역시나 축토진의 개수가 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하죠. 오히려 이와 같으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원령의 화지만 사화 하나 빼고는 다 습토 2개, 금 2개, 개수 하나. 오히려 음습이 좀 많아진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게 되죠. 병자시가 되면은 요 자수하고 일지에 있는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되죠. 자진 수국이 된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돼서 이걸 삼합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신금 자체가 없이 자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삼합은 아니라고 해도 삼합에 준한다고 해서 준삼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4월에 병화 투출돼 있으면 원한적인 칠살격, 편관격이 되는데, 자, 연지의 축토 있죠. 지지의 진토는 자랑 합쳐서 자진합수가 됐죠. 개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도 수를 생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수의 기운이 좀 더 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극할라 한다 하더라도 개수가 이걸 갖다 이렇게 제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아까 말했던 상관제살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상관제살이 아니라 제살태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살태과라고 하는 뜻은, 자, 제한다. 뭘 제해요? 칠살을 제하는데 태과,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런 거예요. 격투기를 배우고 있어요. 격투기를 배우고 있어서 상대방하고 대련을 합니다. 대련. 그러면 일단은 대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나의 적군과 같은 거예요. 그죠? 적군과 같은데, 이 대련이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고, 연습이니까 연습과 같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실전과 같이 얘를 너무 뒤지게 패버린 겁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 그래서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는 이거는 원령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원체 칠살의 왕하니까 상관제사를 해도 이건 상관제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사축 해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화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진수국에 사축 해금의 금투출, 개수, 상관투출해서 병화를 제하면 이거는 제살태과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건 제살태과로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병자시가 됐을 때는 어떤 거 목화 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건 칠살은 아니죠. 그래도 사중인 병화가 투출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화가 사회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관이죠. 이 병관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상관이 정관을 봤죠.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렇죠. 상관. 이거는 상관 제살이 아니라 상관 견관이 되죠. 상관 견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관을 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 정축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축시도 문제는 정화를 갖다가 개수가 여지없이 파는, 이거 개수 약하지 않습니다.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이 개수는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신금이 투출해서 생해주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 정화는 바로 꺼집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경관 되는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4월에 진축을 받더라 하더라도 인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좀 왕해지는 것이고요.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토가 투출했다는 거예요. 이 무토는 사중 무토죠. 진에 뿌리를 뒀죠. 축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무토이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토후 매금 내지는 토다 매금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월간에 있는 개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죠. 이 무토는 개수를 파게 됩니다. 사주 자체가 굉장히 난잡해지는 사주 국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진토하고 여기 술토하고 뭐가 되죠? 그렇죠. 진술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결탄코 좋은 국세는 되지 않고, 역시나 병화가 경금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아까 병자시하고 좀 다른 게 이 개수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진술상충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박살이 나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여지없이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개수가 병화를 극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병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이 오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인성이 많은 거예요. 인성이 많은 것이지 일간이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습토였기 때문에 경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술상충이 되는 이 경우에 진중개수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 건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을 생각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고 개수를 파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국세 짜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땐 어떻게 배합을 하고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땐 또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신금으로 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